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15강 15번째 시간이고요. 온단면도 및 또는 전단면도 도면 그리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온단면도하고 또는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온단면도, 그다음에 전단면도, 뭐 2분의 1 단면도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절반을 이제 단면 쳤다고 하는 뜻으로 똑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짝을 통해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삼각부로 도면 제도할 때요. 형상을 가상으로 절반을 절단하고 그 앞부분을 조금 제외시킨 다음에 제도한 투상도를 바로 이제 전단면도 혹은 온단면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여기 좀 써 있긴 한데요. 형상의 절반을 가상으로 절단한 단면을 제도한 도면이라고 하고요. 온단면도, 전단면도. 특히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형상의 내부 구조가 복잡해서 이제 수문선으로 표현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수문선이 많이 포함된다고 하면 이 도면의 어떤 가독성이라고 할까? 해독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선이 겹치게 되면.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내부가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단면을 치는 것밖에는 크게 방법은 없습니다. 그 수문선 그대로 도면으로 표현해도 도면은 되는 거예요. 근데 기계 제도 통칙상에 보면 이 룰에 이제 내부 형상은 되도록이면 수문선을 피하라고. 그러니까 수문선을 피하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부를 보여주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 방법이 단면 밖에는 사실은 없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면을 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기계 분야에서만 단면을 치는 건 아니고요. 여러 분야에서 단면을 쳐서 이제 그 도면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 3D 형상을 잠깐 좀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렇게 뭘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색깔이 여기 지금 이제 형광색으로 들어온 부분 보이시죠? 여기 형광색 부분, 그죠? 이렇게 형광색으로 들어온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 여기도 위아래로 지금 형광색이 들어가 있죠. 물론 이걸 이제 기계 제도상으로 물어보면 이걸 이제 스머징이라고 하는 단면 표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스머징, 근데 전 스머징은 안 쓸 거고 이제 해칭으로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여기 색깔이 들어온 이 부분이 이제 단면, 즉 이 형상을 반으로 뚝 자른 형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반으로 뚝 자른 형상의 그 절반 부분만 보고 계신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요 면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단면도란 또는 전단면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상의 절반을 가상으로 절단한 단면을 제도하는 거. 여기서 절반을 가상으로 절단했다는 소리는 요렇게 보는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 특징상으로는 중심 기준에 동서남북이 다 대칭이라는 소리이기도 하죠. 한편으로.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단면도 혹은 온단면도로 해서 이렇게 단면을 쳐서 이제 도면을 우리가 표현할 텐데요. 이미 이제 결론은 나왔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때 내부 형상에 대해서는 내부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어, 그죠? 내부가 훤히 보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단면을 치지 않은 형상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도 우리가 도면상에서는 이 내부 형상을 수문선으로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단, 그죠? 물론 수문선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단 이렇게 단면이 훤히 보이게 우리가 도면을 그리고 이해하는 게 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렸다면 가공을 하는 사람이나 뭐 생산을 하는 사람도 이런 도면을 보게 되면 내부를 훤히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작업이 좀 더 수월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설계를 위한 뭐 단면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생산, 한편으로는 제조, 한편으로는 가공을 위해서 이렇게 단면을 친다라고 이해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걸 왜 하지라고 이제 질문하기 전에 해서 설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산이냐, 그러니까 설계 이후의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단면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해해주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럼 요거는 이제 3D로 본 거고, 이 형상을 2D로 표현되면 이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 도면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면도법으로 요게 삼각투상, 뭐 일면도법으로 여기 보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부 형상은 요 부분이겠죠? 말 안 해도 이제 요 부분이 내부 형상으로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다 지름으로 아이고, 지름이 하나 빠졌네요. 요거 파이로 다 엮여 있죠? 예, 그래서 파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파이 기호를 좀 넣겠습니다. 자, 됐죠? 자, 요런 형식의 도면을 우리가 이제 제도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스머징이라는 말을 잠깐 드렸는데요. 내부 이게 단면을 치고 나면 단면된 요 면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면 맞습니까? 그죠? 여기 3D 상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됐긴 한데요. 요거를 이제
우리 2D 제도상으로는 45도에 해당하는 이 해칭선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요걸 가지고 아까 스머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스머징이라고 해서 해칭이 아니라 색을 칠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요 3D에서는 여기 색이 칠해져 있네요. 그죠? 예,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도면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2차원 CAD에서는 제가 볼 때는 스머징이라는 방식으로 이걸 표현하는 것보다 스머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스머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색깔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해칭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색깔은 좀 달라지겠죠. 아마 좀 노란색이나 이런 색으로 좀 색깔을 바꿀 건데, 색깔을 이렇게 입히게 됩니다. 이거 둘 다 같은 뜻이에요. 여기도 단면이라는 뜻이고, 밑에 부분도 단면이라는 뜻인데, 물론 보기에는 이게 보기가 좋은데요. 출력을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이제 검정색 프린터, 이게 흑백으로 출력을 하거든요. 보통 컬러로 출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은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다 이제 그 흑백으로 출력하는데 이 부분 다 까맣게 나와요. 색깔은 노란색이든 흰색이 어떤 색이 들어가든 간에 흰색 빼고 배경색 빼고 여기에 흰색을 제외한 어떤 색이 들어가도 다 까맣게 출력이 돼버려요. 그럼 되게 잉크 낭비도 심해지고 도면이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잘못하면 번지기라도 하면 그죠. 그래서 저는 요 방식 안 쓰고요. 해칭 방식으로 해서 단면을 표현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요 해칭된 부분이 뭐라고요? 예, 반뚝 잘린 그 면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색깔이 안 들어간 이 부분은 뭐예요? 그죠? 요 부분은 이 안쪽에 남아있는 이 숨은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맞습니까? 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단면이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이쪽은 온전히 이쪽에 있는 면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단면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같은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면을 우리가 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면도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됐습니까? 공차도 보이고 그죠? 예, 그거 다 집어넣도록 하죠. 그리고 상단에 여기 보면 4-라고 있어서 아마 지난 시간하고 똑같을 텐데요. 여기 구멍이 카운터보호 구멍이 4개 있다는 뜻이에요. 4-가 이제 요 파이 작은 쪽이 요거 있고요. 그다음 파이 큰 쪽이 2개가 있는데 한쪽에만 그 카운팅 그러니까 개수만 넣어주시고 파이 큰 쪽에는 개수를 넣어주지 않아도 똑같이 여기도 4개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깊이는 4입니다. 4.4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CAD로 이제 오셔서요. 자,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1234.dwt 파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 파일 열어주고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까요? 우리 여기 앞에서부터 할까요? X라인 가지고 그죠? X라인으로 수직 수평선 이렇게 긋겠다는 소리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그어서 여기 앞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앞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도면을 그려갔는데 우리는 외경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경 만들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깥쪽 껍데기를 더 먼저 완성을 하고 다 완성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는 못닥이나 필렛은 나중에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바깥쪽 껍데기하고 요거 부분은 여기서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바깥쪽이 조금 얼추 완성이 되면 이제 내경 쪽 내부 형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네, 그런 순서로 패턴으로 여러분들 작업하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런 형상들은 아직까지는 바깥쪽 그 다음에 안쪽 형상 만든다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됐죠? 자, X라인 이용하셔서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수직 그 다음에 수평 그 다음에 수직으로 한 번 더 클릭해 주십시오. 각각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자, ESC 빠져나오시면 여기 되죠. 자, 여기 교차점이 제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여기 생각하자 그랬죠. 네, 여기까지 이상 없죠.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위아래가 대칭이니까 어디 만들어 줄까요? 저는 위쪽 공략하겠습니다. 위쪽을 다 만들어주고 어떻게 할까요? 밑에 미러 하시면 되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들었나요? 우리가 지금 그리는 그림들 보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대칭이 많다는 느낌 혹시 많이 드세요? 지금 이때까지 했는 작업들, 이때까지 했는 저 강의 한번 잘 보시면 도면들이 왠지 모르게 대칭이 많아요. 좌우로든 위아래든. 그죠? 네, 맞습니다. 부품, 특히나 자동차든 기계든 어떤 부품이든 간에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부품이든 간에 대칭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밸런스 때문에 그랬어요. 왼쪽 오른쪽에 밸런스가 같아야지 이 중심이 똑바로 서죠. 그죠? 그런 원리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가장 쉬워요. 그리고 이 대칭으로 물건을 만드는 게 좀 가장 또 금액적으로도 싸게 듭니다. 예. 왜냐하면 한쪽만 가공하면 다른 쪽은 따라서 가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원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대칭으로 물건을 많이 만드는 편이고 설계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가장 쉬워요. 대칭으로 만드는 방법이. 자, 아무튼요. 자, 그러면 바깥쪽 지름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55파이죠. 그죠? 그럼 요 수평선 55파이 위로 하나 보내면 되고 옵셋 O 엔터 55파이 나누기 2 해주시면 되죠.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ESC 자,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하고 이제 작업 계속하죠. 자, 바탕화면에다가 두고 그냥 저장 한번 눌러놓고 가겠습니다. 계속 저장하십시오. 컨트롤 S 누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입니까? 32라는 숫자 보이세요? 우리 바깥쪽 거부터 먼저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먼저 그리는 거예요.
지금 선을 요렇게 뽑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옵셋 했어요. 그 다음 옵셋은 뭐 해야 됩니까? 요거 옵셋 해야 되죠. 그래 놓고 선은 어떻게 해요? 요거 선 날리고 요거 선 날려주면 되겠죠? 얘도 한편으로는 축의 모양이에요. 생긴 건 판때기처럼 둥그렇게 원판처럼 보이지만 얘도 어쨌든 축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선은 살려놓고 수평선들만 좀 정리해가면서 그리면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밑에 보니까 요거 32라고 써 있어요. 자, 이거 뭐 어떻게 할까요? 옵셋. 옵셋 O 엔터 32라고 주고 수직선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자, 요 사각형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요거. 요게 지금 중심선 생각하고 요거 먼저 그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을 요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 자, 선 정리하시죠. TR 엔터 수직선 2개 잡고 엔터 요거 바깥쪽 끊어주고 바깥쪽 끊어주시면 돼요. 결국은 요 지점이 결국은 어딘가요? 요 지점인 거죠. 그래서 요 선은 살아있고 요 선도 지금 살아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커팅했고 여기도 커팅했습니다. 네, 이상 없죠? 자, 그럼 이건 천축됐고 자, 이쪽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만큼 튀어나온 부분이 이게 108.5라고 써 있나요? 요거 지금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 요게 지름이 108.5네요. 소수점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 옵셋 할 때 1085 나누기 20이죠? 예, 소수점. 맞습니까? 이거 두께는 10이라고 써 있고요. 옵셋 O 엔터 1085 나누기 20이죠. 똑같은 말이죠. 108.5 나누기 2나 1085 나누기 20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엔터 치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ESC. 자, 요게 두께가 10mm인 거죠. 옵셋 O 엔터 10이라고 주고 엔터, 수직선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ESC. 자, 트림, TR 엔터 치고 얘 잡고 엔터, 요거 치워주시면 어떨까요? 예. 자, 그럼 우리 어디까지 그렸습니까? 요렇게, 요까지는 완성된 거죠. 즉,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렇게는 완성된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리고 요 뒷면도 있으니까 한편으로 요것도 완성된 거네요. 한편으로. 맞죠? 요 부분만 어떻게 45 옵셋 해주고 여기 뒤에 얼마큼 튀어나왔는지 그거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옵셋 O 엔터 45라고 주고 나누기 2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요 선이 어딘가요? 요 선이 결국 요 선이죠. 자, 따라오십니까? 네, 이상 없고. 그럼 이거 튀어나온 게 얼마나 튀어나왔나요? 값은 없죠. 근데 맨 앞에서 48mm라고 하네요. 그럼 옵셋 하면 되겠다, 그죠? 옵셋 O 엔터 48이라고 주고 엔터 맨 앞에서 클릭 뒤로 클릭 ESC. 자, 그러면 여기도 튀어나온 선들 TR 엔터 수직선 클릭 엔터 기준선 기준으로 요거 두 개 선 날려주시면 돼요. 컨트롤 S 저장하고. 자, 이렇게 하면 껍데기가 끝났나요? 예, 필렛은 안 줬지만 일단 껍데기는 1차적으로 끝이 난 것 같죠? 됐죠? 자, 그러면 선을 한번 생각을 좀 하고 갑시다. 예, 보통 제가 이런 얘들 그릴 때 보면 수평선은 제일 마지막에 건드렸던 걸로 기억되고,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으로 처음에 그렸던 수직 수평선들 요 두 개 있죠. 얘들은 어지간하면 제가 잘 커팅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 영상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게, 이 영상이 처음이라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죠? 예, 캐드 강의 기초제도 여기 맨 첫 강 1강부터 좀 한번 봐주시던가, 아니면 캐드가 처음이신 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안 되고, 예, 이건 말고요. 2D 강의로 넘어가 주세요. 죄송하지만. 이해됐죠? 이거 보고 따라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차근히 좀 그 스텝을 밟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제가 되도록이면 이 선들 최초에 그렸던 수직 수평선 이 기준선이라고 표현할 텐데 얘들은 커팅을 제일 마지막에 해요. 선 정리를. 자, 그리고 수직선들을 되도록이면 제가 축 같은 거 그릴 때는 선 정리 잘 안 했죠. 예, 맞아요.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선을 좀 대야 돼요. 왜 대야 되냐 하면 내부도 그려야 되거든요. 여기 내부 형상도 이걸 그려줘야 돼요. 근데 이걸 그릴 때 약간 방해가 주는 게 어떤 선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요 선. 요거 방해주고 그 다음 요 선도 방해를 주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내부 형상을 이걸 그려야 되는데 그죠? 얘들이 방해가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방해 주는 선을 먼저 선을 정리 좀 하고 내부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럼 여기 R 값이 얼마입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바닥에 보니까 R3이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자,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주고 자, 이런 선들은 정리를 바로바로 해줘도 돼요.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이거는 선을 정리해줘야지 내부에 그릴 때, 내부 형상 그릴 때 방해를 안 주겠죠. 그런 원리로. 자, TR 엔터, 수평선 클릭, 엔터, 요 선도 여기서 끊어줘야겠죠. 여기는 직각이고. 우리 지금 여기 했고요. 요거 하신 거예요. 즉, 어디에요? 요거 했고, 여기 하신 거예요. 이 바깥쪽은 제가 아직 안 건드렸어요. 혹시라도 선을 써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이런 원리로 접근해 주세요.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이제 내부 형상 그리면 되겠죠. 아, 요거 위에 거 요것도 마저 하고 가죠.
요거 중심에서 보니까 90파이네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그러니까 90에 옵셋 나누기 2 하면 되겠다. 그죠? 자, 옵셋. 요 엔터. 90 나누기 2로 하고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이제 요게 중심선인 거죠, 여러분. 요게 요 선 그린 거예요. 90 가지고.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요 중심선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옵셋 할 거 하고 하면 되겠죠? 자, 요거 기준에서는 요 작은 지름부터 보자면 옵셋을 2번 해야 되겠네요. 이게 4.5파이니까 그럼 한쪽으로는 4.5 나누기 2네요. 맞죠? 자, 그러면 옵셋 O 엔터. 4.5 하면 안 되니까 40 나누기 20으로 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이죠. 4.5 나누기 2나 45 나누기 20이나 엔터 주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자, 엔터 엔터. 이번에는 8 나누기 2 하겠습니다.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4.5의 절반, 8의 절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쪽 꼭대기에서 깊이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4.4라고 되어 있죠. 옵셋 4.4 엔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ESC 몇 번으로 요거 경계 기준으로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면 돼요.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시면 요렇게 남겠죠. 선을 요렇게 남겨야 된다. 아이고, 선을 요렇게 남겨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예, 딴 데 지워서. 자, 트림, TR 엔터, 수직선, 중간에 있는 수직선 클릭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ESC 됐죠? 자, 그 다음에 TR 엔터, 요거 선택하고 엔터, 요거 지워주고 엔터 엔터, 기준 클릭 엔터, 지우고 엔터 엔터, 기준 클릭 엔터, 요거 지워주시면 돼요. ESC.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잡고 요렇게 박스로 잡고 밀어 MI 엔터, 여기 교차점 클릭, 여기도 교차점 클릭 엔터 해주시면 되죠. 트림으로 요 기준 잡고 엔터 요거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자, 한 김에 요 선은 이제 더 이상 여기는 그쵸? 중심선으로 끝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브레이크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중심선으로 먼저 정리해 놓으시죠. 이렇게 놓고 보는 게 나중에 미리 할 때도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수평선 가지고 레이어 들어가셔서 중심선으로 미리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ESC 몇 번으로. 됐죠? 아직은 선 정리 덜 했어요. 필렛을 아직 안 줬어요. 여기다가 필렛 뜻을 안 줬군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는 C1인데. 빠졌네요. 예, 그 내용도 빠졌네요. 텍스트로 한번 넣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도면에서는 PDF로 제가 올려놓을 텐데 거기는 이 글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동영상에서만 이게 제가 빠뜨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빠뜨리지 마세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그죠? 띄우고 아이고 아까 띄우고 따기는 C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이건 이따가 여기서 마지막 할 때 또 따라 하면 되니까. 문자 스타일은 아이고 분리브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무데나 클릭하고 콩 찍고 오른쪽으로 좀 빼주시면 되겠네요.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위치를 요거를 이쪽에 조금 더 공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다 놓겠습니다. 도시되고 지시험 못하기 C1. 자, C1은 아직 안 넣었습니다. 자, 이제 내경 쪽 한번 들어가 보죠. 내경 쪽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경의 제일 지름 큰 쪽 입구 쪽이 45파이고 깊이는 19mm입니다. 이해됐죠? 자, 옵셋 45 나누기 2로 해서 엔터,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요게 내경의 시작하는 입구. 그 다음 옵셋 19mm 주고 왼쪽 선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내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신 거예요. 이렇게. 네, 됐죠? 내경 마찬가지입니다. DR 엔터, 양쪽으로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수직선은 이따가 정리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한 단위 더 있습니다. 요 계단이 36파이에 15mm래요. 옵셋 36 나누기 2로 해주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엔터 엔터, 그 다음에 15mm라고 해주고 수직선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 트림으로 TR 엔터, 기준 잡고 엔터, 요거 끊어주고 요거 끊어주면 이렇게 만들었죠. 요렇게 계단 하나가 만들어졌죠. 두 개, 계단 하나, 두 개, 그 다음 계단 한 개 더 있네요. 여기. 요거는 27파이. 근데 요거는 깊이 값은 없네요.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네요.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옵셋, O 엔터, 27 나누기 2로 해주고 수평선 클릭, 위로 클릭, ESC. 자, TR 엔터 주시고 양쪽으로 잡고 엔터, 클릭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난 것 같아요. 네,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R 값이 3이라는 게 양쪽에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이거 하나. 자, 그럼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주고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엔터, 얘 잡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사실 이게 그림은 사실 어려운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따라오면 그죠?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 방식이 원단면도 전단면도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도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기초제도적인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는 오셨겠죠? 특이한 건 없고. 자, 그 다음 이제 외경 쪽에 못따기 하나, 두 개, 세 개,
4개네요. 맞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못하게 여기 하나, 2개, 3개, 4개. C값 얼마? C1. 됐습니까? 자, 챔퍼, CHA, 엔터, D 엔터, 1, 엔터, 엔터. 잡고, 엔터, 잡고, 엔터, 잡고, 엔터, 클릭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고. 됐죠? 그러면 위쪽에 다 끝났네요. 자, 근데 이거 해칭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해칭은 위아래로 다 도면 다 완성되고 치수 넣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는 게 해칭이에요. 치수 넣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다 거쳐지고 넣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이거 해칭, 이거 넣고 해칭은 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해칭은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요렇게 잡고요. 자,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고 손 띄고 마우스로 캡처 뜨듯이 한번 잡아 주십시오. 요렇게만 이제 잡히겠죠. 자, mi 엔터 미러 엔터 치시고 여기 교차점 클릭, 여기 교차점 혹은 끝점 클릭해 주시면 돼요. 혹은 직각, 직교 엔터 쳐주시면 위아래로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삐져나간 선들은 이제 지우는 거예요. tr 엔터, 기준선 클릭 엔터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엔터, 기준 클릭 엔터 요거 지우고 엔터, 기준 클릭 엔터 지우고 지금 트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준 잡고 엔터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밑에 부분도 완성이 됐는 건가요? 완성이 됐다, 그죠? 예, 별거 아니네요.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BR 엔터 치고, 요거 잡아서 요만큼 끊어주고, 엔터, 여기 잡아서 요만큼 끊어주시면 되죠. 자, 삐져나간 선들 이레이저로 지우고, 요 선은 중심선이니까 레이어 들어가지 말고, 매치 프로프, MA 엔터 치고, 중심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 요거 클릭하고, 원본 클릭, 4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요까지. 자, 그럼 형상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이에요. 형상적으로는 문제가 못따기나 필렛 다 넣었죠. 근데 못따기하고 필렛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어차피 해칭을 하는데, 그죠? 여기가 못따기가 안 된 상태에서 혹은 필렛이 안 된 상태에서 못따기를 하면, 필렛을 그러니까 뭐랄까 해칭을 주고 나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발견했어. 여기가 만약에 이제 필렛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필렛을 줘버리면 해칭선이 짧아서 여기 해칭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도면 해칭 넣기 전에는, 그죠? 도면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검도를 하셔야 돼요. 형상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래 놓고 최종적으로 해칭해 주셔야지 나중에 수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칭을. 좀 번거롭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칭은 무조건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자, 그럼 형상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 해칭 넣는 거예요. H 엔터. 해칭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기죠. 자, 그리고 안시 31번이에요. 요거 45도선. 자, 여기 클릭. 요 안쪽에 이렇게 박스가 잡힐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맞죠? 그리고 여기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 여기도 클릭. 총 4군데 클릭해 주시면 되고,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성에 잠깐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특성에. 요거 지금 색깔이 외형선인데요. 특성 들어가 보면 레이어가 외형선이 아니라 가는 시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는 시선 해야 됩니다. 특성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갛게 색깔이 나와야 돼요. 예, 가는 시선이에요, 해칭선은. 외형선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자,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상이 없죠? 특이한 거 없죠? 예, 맞습니다. 이제 치수 좀 확대해서 이제 넣도록 하죠. 여기서부터. 주소 내용은 이제 치수 다 넣고 나서 마지막에 넣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거 치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깊이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공차도 바로 들어가 있네요. 공차도 바로 넣죠. 이제는. 그죠? 자, ESC. 자, DLI 엔터 수직 수평 치수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해서 하나 넣고요. 클릭. 됐죠? 또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여기 15까지 넣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제가 아까 요거 이제 미리 넣자 그랬죠. 한번 넣으시면 됩니다. 19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는데 아마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은 적이 잘은 없었는데 한두 번은 넣었을 거예요. 자, 커서 뒤로 일단 보내고요. 커서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떻게 넣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요거 우리가 파이 넣는 건 좀 기억나죠? 퍼센트 C였죠?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넣습니까? 자, 똑같은 퍼센트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P로 시작하죠. 그래서 P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요거 다시 한번 더. 자, 퍼센트 요거 P라고 주면 뭐가 나온다고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나옵니다. 요 기호는 요거 넣으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죠. 네, 이해하세요. 자, 그럼 요 커서가 뒤를 깜빡거릴 때 퍼센트 P 알파벳 P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0.12라고 주면 되는데 여기 또 문제점이 하나 있네요.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우리 글꼴이 여기 이게 얼마예요? 우리 세팅했는 거 기억 아마 하시죠? 3.5 높이에요. 폰트예요. 근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공차도 폰트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약간 크기가 작죠? 예, 맞아요.
이런 식으로 뒤에 붙어서 만들게 되는 공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부러 드래그를 잡아서 2.5 정도로 폰트를 좀 낮춰주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똑같은 선의 높이로 있으면 이거 약간의 시험적으로 따지면 이거 약간 감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 드래그로 잡고 상단에 가면 주석이라고 하는 내용 있잖아요. 이게 폰트잖아요. 이거 드래그로 친 다음에 드래그를 하시든 한 다음에 2.5라고 바꿔주고 엔터 치시면 폰트가 2.5로 낮춰집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글자가 좀 작아야 됩니다. 공차는 앞에 있는 치수보다는 무조건 그 높이가 작아야 돼요. 1mm든 2mm든 간에. 됐죠? 자, 그럼 여기 15라는 숫자도 클릭하고 커서 뒤로 보내고 %p 그 다음에 0.1이라고 주고 드래그로 잡고 어떻게 해요? 폰트를 2.5라고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시는 분들도 가끔 봤습니다. 자, 그 다음 DRI 엔터 반지름 치수죠. DRA 엔터 여기 찍고 자, 요거 찍고 요거 찍는 것까지는 좋은데 얘도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자, 이건 그냥 찍었다 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혹시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때에 따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뭐 이거 하고 따지면 틀린 거고 근데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우기면 우긴다는 표현 좀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치수 보조선이 나왔잖아요. 어차피 이 원에서 반지름 값이 이거니까 사실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보기에는 얘보다는요 이게 더 보기가 좋아요. 이해되셨나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DRA 엔터 치고 요 안쪽에 R을 찍은 다음에 이 원 테두리 있잖아요. 요거를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버리면 이렇게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 지금 이 십자 마크 있죠. 내 지금 십자. 요 십자가 요 완 안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그나마 보기가 좀 좋게 나옵니다. 이 십자의 위치에 따라서 이 보조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주의해 주세요. 저는 이게 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장하고 자 그냥 왼쪽에 있는 거 요거 치수 바로 주겠습니다. 공차까지 바로 줘버릴 거예요. 근데 파일은 이따가 한꺼번에 넣을 거니까요. 우리 일단은 요 치수하고 공차만 생각합시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DLI 엔터 수직 수평 치수 여기 끝점 교차점 혹은 여기도 끝점 교차점 찍어서 당겨내고 여기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그 위에 치수선 올라타야 되죠. 자, 요거 됐죠? 자, 그 다음에 DLI 엔터 주고 여기 끄트머리 끝점 찍고 여기 끄트머리 끝점 찍어서 45mm 여기는 문자가 몇 개예요? 여기 문자가 하나, 두 개, 그 위에 치수선 여기가 딱 봐도 여기가 문자가 한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 보입니까? 여기는 딱 봐도 문자가 한 세 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처럼 보입니까? 네, 그렇게 잡으면 쉽다 그랬어요. 자, 요거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맞죠? 플러스 0.05 윗꺽쇠 Shift 키 누르고 숫자 6번 그 다음에 숫자 0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엔터 치면 안된다 그랬고요. 요거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하고 0 하한에 0 앞에다가 요거 커서 놓고요.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자 여기다가 스페이스바 공간 하나 주고 확인 눌러주면 이 0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0이 0하고 같은 라인에 있게 돼요. 아까 요 앞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두면 안되고 한 칸 정도 띄워주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상 없으면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LI 엔터해서 요 바깥쪽, 그 다음 여기 위에 꼭대기에 바깥쪽 외경 쪽 55파이 정도 찍어주면 되죠.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자, 바닥 쪽, 밑에 쪽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볼까요? DRA 엔터 지고, 여기 반경, 이것도 마찬가지 밖으로 빼면 이렇게 되니까 안쪽으로 요 십자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DLI 엔터 주고, 맨 앞에서부터 여기 턱 있는 이 부분까지가 32mm고요. 여기도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들어가는 위치. 자, 그 다음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10mm. 자, 그 다음에 여기 맨 앞에 찍고, 맨 뒤에 찍어서, 요게 아까 한 40 얼마인가요? 48mm네요. 이것도 문자가 두 개 정도 들어가는 거. 얼추 집어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요거 완성하시면 되겠죠. 요거. 자, 요거 먼저 하기 전에 위쪽에 카운터 보고 구멍 쪽 완성하고 가시죠. 그게 낫겠습니다. 자, 위쪽에 DLI 엔터 치고 여기 콩 찍고 여기 콩 찍고 요거 하나 빼놓고요. 이 정도. 이제 눈대중으로 좀 보이실까요? 보였으면 좋겠네요.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것도 눈대중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터 치고 여기 찍고 요거 찍어서 요것도 눈대중으로 하나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44.4는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요 중심을 콩 찍고 오른쪽으로 좀 당겨 놓으십시오. 네. 나중에 이 선이 좀 길어지면 여기 서로 맞닿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는 게 좋겠어요. 자, 컨트롤 S로 일단 저장하고 이거 일단 4-라고 넣지 마세요. 요거는 일단 내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쪽 보셔야죠. 사이즈 눈에 보이죠? DLI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거는 27파인가요? 문자가 하나, 두 개, 세 개 이 정도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플러스 0.65 그 다음에 윗꺽쇠 0 스페이스바 요거 왼쪽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고 0 앞에다가 한 칸 주고 확인 누르고 아무데나 콩 찍고 SC 자그 다음에 DLI 엔터 치고 여기 C 못 따기 시작하는 부분 여기도 C 못 따기 시작하는 부분 각각 연결해서 45파이 대충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여기 90파이죠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90파이짜리 하나 또 만들어주고 이것도 눈대중으로 자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 여기서부터 이게 108.5였나요 아까? 끄트머리까지 여기입니다 찍고 108.5 정도 됐죠? 네,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파이 기호는 아직 안 넣고 개수도 여기 안 집어넣었어요 일단 좀 같이 할게요 자 그러면 파이 기호 넣으면 되겠습니까? 맞죠? 자 파이 기호는 특성창 우리 이용하는 거 기억나시죠? ch 엔터 자 그 다음에 55파이라고 하는 요거 맨 앞에 있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거 물론 선택을 다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한 방에 바꿀 수 있긴 한데 우리 매치 프롭 기능 이용할 거니까 일단 한 개 바꿔서 원본에서 4번 복사하는 방식으로 갑시다 자 55 클릭하고 여기 앞에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럼 요거 스크롤바 이쪽에 내려보면 1차 단위 문자 기억하시죠? 여기 치수 머릿말 여기 클릭을 두 번 해주십시오 네, 요 부분 클릭 2번 하면 치수 머릿말 쪽 1차 단위 여기다가 뭐 넣으면 됩니까? 우리 지금 뭐가 필요하죠? 요거 필요합니까? 요건 뭐였죠? 예, 그죠? 요거 그림을 그죠? 요렇게 맞습니까? %% C 주시하지 뭐가 들어온다? 파이가 들어옵니다. 네, 이상 없고 자 그럼 쳐넣으시면 됩니다. 담당자에서 %% C 주고 엔터 치시면 파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자, 닫기 누르고 컨트롤 S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요게 원본이고 4번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MA 엔터 그 다음에 원본 클릭하고 4번 클릭 요거는 드래그로 쭉 다 잡으면 되고 위에 한 개 더 있습니다. 아, 두 개 더 있습니다. 얘하고 얘까지는 주셔야 돼요. 저장하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요 상단에 여기 4-라고 하는 개수 있었죠? 네, 요거는 이제 지금 넣으시면 돼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그 다음에 커서가 앞에서 깜빡거리면 4 빼기 혹은 4 하이픈 넣어주시면 됩니다. 닫기 누르시면 돼요. SC 저장. 자, 그래놓고 도면을 이렇게 같이 좀 띄워놓고요. 한 번 더 검도를 하면 주소 놓고 마치면 되겠네요. 자, 치수가 다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공차하고. 한꺼번에 넣었어요, 이번에는. 사실은 공차를 또 따로 한꺼번에 넣긴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치수 넣을 때 그냥 같이 넣어버렸어요. 좀 번거로워서. 아무튼요, 시간을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게. 자, 이렇게 치수 들어갔고, 깊이, R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요 반대쪽에 27, 45, 90, 그 다음에 108.5. 이상 없고 상단에 8파이, 4.5파이 개수 4개, 4.4 깊이 밑에 쪽은 전체 높이 48에 30, 20 끝. 다만 뭐가 없다? 하나 빠뜨린 게 요거 주소 똑같이 여기다가 주소 심죠. 자 텍스트 D 엔터 치고 박스 잡으면 되죠. 얘에서부터 이 끝까지 박스 좀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한영키 눌러서 한글로 바꿔놓고 일단은 주 괄호 닫고 도시되고 이때 좀 하고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엔터 치고 스페이스바로 좀 띄우고요. 뭐 따기는 C1 대문자입니다. 자, 요거 드래그로 잡은 다음에 우리 거기 스타일 문자 쪽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요거 굴림 바꿔주시면 아마 3.5로 폰트도 높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한글 글꼴로 나왔어요. 요 한글 글꼴이 보기가 좋죠? 아까 그거보단 맞죠? 자, 그 다음에 문서 편집기 닫기 누르시거나 여기 바깥쪽 공란에 그냥 왼쪽 마우스 클릭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편의상 요거 move M 기능 이용해서 엔터 치고 엔터 요거 밑으로 살짝만 더 내리죠. 네, 됐습니까? 너무 많이 내렸나요? 조금만 더 올립시다. 이 정도. 네, 됐습니다. 자, 그래놓고 컨트롤 S로 저장해주면 일단은 작업은 끝난 것 같은데 한번 전체적으로 한 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죠. 공차 다 들어갔고 뭐 특이사항은 사실 없다 그죠? 네, 없었어요. 항상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 우측면도가 필요할까요? 혹은 평면도 필요 없죠? 이거 다 원이기 때문에 3D 형상 보면 좀 이해가 돼요.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원판이에요. 중간에 구멍 뚫린 것도 그러니까 동서남북이 다 대칭이에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만 그린 거예요. 그 반만 그린 것조차도 이렇게 정면도만 일면도만 그렸어요. 여기에 평면도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도면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우측면도도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 우측면도도 그려줘야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면도로도 충분히 표현을 다 할 수 있는 도면이라서 일면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면도, 원단면도 방식으로 단면을 다 쳐버릴 거예요. 저장하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2023 기계제도 15강 15번째 시간이고 온단면도 또는 전단면도라고 하는 도면 그리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해됐죠? 이 온단면도 혹은 전단면도라고 하는 건 이 뜻이죠. 형상의 절반을 가상으로 절단한 단면을 제도한 도면. 요걸 쓰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게 내부 구조가 복잡해서 숨은선을 많이 표현해야 할 경우 이 숨은선이 많으면 도면 해독이 어렵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단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단면을 치게 되면 내부 형상이 잘 보이게 된다는 거. 이게 기계에만 쓰는 게 아니라 건축이든 자동차든 반도체든 철강이든 그죠? 여러 분야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단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단면은 활용할수록 조금 유효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설계하는 사람, 제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죠? 제조, 뭐 조립, 제조, 생산, 그죠? 가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도면을 이제 그려낸다는 거 생각하면 단면은 반드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자, 이번 작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